반갑습니다. 제1과목 건축 일반 중에서 건축 계획 파트입니다. 이 건축 계획 파트는 여러분들 제1과목에서 가장 전략적인 파트입니다. 여러분들 그 건축 일반을 조금 두려워하시는데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건축 설비 기사에서 쭉 있는데, 자, 제1과목, 제2과목, 제3과목, 제4과목, 제5과목이 있죠. 자, 1과목은 건축이죠. 건축 일반. 2과목은 위생설비. 3과목은 뭡니까? 공조. 4과목은 전기죠. 제5과목은 법규인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자, 요게 우리들의 과목이다. 여기서 점수를 조금 고득점을 받고, 건축 일반 조금 어려우니까 가락만 면하자. 약 한 40에서 50점만 받고, 여기서 고득점해서 이 점수를 넘겨서 커버하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강의 하시는 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건축 일반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건축 일반은 아주 상식적인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특히 이 건축 계획 파트는 뭡니까? 교재에 있는 이론은 되게 어려운데 실제 출제 문제는 아주 기본적으로 상식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건축 계획에서 우리가 다루는 어떤 건축물은 종류가 많이 있죠.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택이 나옵니다. 주택. 주택은 일반 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있죠. 그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주택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무실. 사무실 건물 문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자, 사무실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상점, 백화점. 이 건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와 유사한 게 도서관이 있죠. 도서관 건축.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호텔 나옵니다. 호텔 건축.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병원.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사무실, 상점, 백화점, 학교, 도서관, 호텔, 병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사무실 근무도 해보셨을 거고, 여러분들 살고 있는 건 주택이죠. 아파트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상점 가보셨을 거고, 백화점 가보셨을 거고, 학교 다녔지 않습니까? 그럼 도서관 가봤고, 호텔 자주는 안 가보지만 어쩌다 한번 가봤을 수도 있고, 병원은 자주 가는 곳이고. 그래서 이런 건물에서 아주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이 건축 계획 파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건축 일반에서 더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건축 일반에서는, 자, 그래도 건축 설비에서 건축 일반 문제를 낼 때는 어떻습니까? 쉽게 문제를 내줍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건축 계획은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셔가지고 득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파트이고요. 나중에 건축 전기나 이 법은 사실 좀, 법은 거의 암기를 많이 해야 되고요. 건축 전기도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너무 그런 식으로 편협되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진짜 까락을 맞아가지고 합격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건축 계획이 더 쉬운 파트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건축 계획을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다 생각하시고 제 강의를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건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건축 구조, 지금 소개시켜 드렸던 이런 건물들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건축을 하게 되느냐, 이런 건축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은, 자, 이것도 가만히 보면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자연 조건이 비슷한 여러 나라가 서로 다른 건축 형태를 갖는 것은 기후 및 풍토적 요소 때문이다. 기후 및 풍토적 요소는 뭐죠? 이게 자연 조건이죠. 자연 조건. 근데 자연 조건이 비슷한데 어떻게 다른 건축 형태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연 조건이 비슷한데 다른 건축 형태를 갖는 이유는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문화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어떤 건축 형태를 갖습니다. 또는 시대적 어떤 격차 때문에. 그 다음에 지붕의 형태, 경사 등은 기후 및 풍토적 요소 영향 때문이다. 자, 지붕의 형태나 경사. 이런 건물이 있고, 이 지붕이 이렇게 뾰족 지붕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지붕이 이렇게 둥근 지붕이 될 수도 있고. 자, 우리나라 제주도를 예를 들어보면 바람이 많이 불죠. 바람이 많이 불면 지붕이 날아가 버리니까 바람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나지막하게 집을 지어가지고 지붕이 잘 날아가지 않도록 하죠. 자, 그것은 뭡니까? 기후적인 요소이죠. 그 다음에 건축 재료와 이를 구성하는 기술적인 방법에 따라 건물 형태가 변하는 것은 뭡니까? 기술적인 요소 때문에 변하죠. 같은 말이죠. 자, 맞는 말이고. 봉건 시대에 신을 위한 건축, 신전 같은 거 있죠. 신전. 그 다음 민주주의 시대에는 대중을 위한 학교, 병원 등의 건축이 많아지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 맞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틀린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부터 해서 약 한 7번 문제까지 이제 출제되는 내용들이 뭔가 하면 MC라는 것이 나옵니다. 치수 조정. MC. 모듈러 코디네이션. MC라고 이야기합니다. MC. 자, 이 MC는 한마디로 붕어빵입니다. MC는 붕어빵이다. 자, 그래서 건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재료라든가 어떤 것들을 공장에서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키워드는 뭔가 하면은 첫 번째, 공장에서 생산한다. 자, 공장에서 생산하면 어떻습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또 어떻습니까? 모양이 똑같죠? 규격화됩니다. 규격화. 규격화되다는 얘기는 모양이 똑같으니까 획일적이다. 그 다음에 단순하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현장에 와서 바로 조립하면 되기 때문에 뭡니까? 공기가 단축이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적게 들어간다. 근데 붕어빵이 아니고 직접 손으로 만드는 수제빵이다. 그러면은 직접 손으로 만든 수제빵은 모양이 다 다릅니다. 모양이 다양하다. 그리고 한 개 한 개씩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공기가 길어진다.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공사비도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C는 붕어빵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스내는 키워드는 공장에서 생산한다, 대량 생산한다, 규격화되어 있다, 획일적이다, 단순하다, 공기가 단축된다, 공사비가 적게 들어간다. 이 단어만 생각하시면은 이 MC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건축의 생산 수단으로 사용되는 치수 조정, MC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단순해진다. 설계가 단순하다 그랬죠. 붕어빵이니까.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생산 비용이 적게 든다. 절감된다. 공사비가 적게 든다. 경제적이다. 그다음 치수가 황금비로 되어 있어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다양한 것은 없죠. 다양한 것은 수제빵입니다. 자, 붕어빵 MC는 다양한 것이 아니고 획일적이다. 황금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치수비가 획일적이다. 이 황금비, 우리 황금비 한번 알아보고 갈 거예요. 황금비. 교재에는 없습니다. 그림 잘 안 보시죠? 자, 요런 어떤 직선이 있으면은, 요걸 딱 나눈다 생각하면은, 어떤 두 수의 비율이 두 수의 합과 두 수 중 큰 수의 비가 되도록 한가. 자, 요게 A이고, 요게 B이고, 요거 두 개 합치면은 A 플러스 B가 되는데, 자, 여기서 어떤 두 수의 비율이, 자, B분의 A를 한번 보겠습니다. B분의 A가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합은 A 플러스 B죠. 합과 두 수 중 큰 수, 두 수 중 큰 수는 A가 되겠나? A. 이런 비율을 갖는 것이 황금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금비하고 뭐 EMC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 그대로 지우겠습니다. 황금비 여기 지우고.
생산 수단으로 사용되는 치수 조정, MC죠. 모듈러 코드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간단하다. 그렇죠? 간단하다. 자, 규격화도 해결되고 단순하다, 간단하다 같은 말이죠. 간단하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치수가 한건비로 되어 있다. 다양한 형태다. 다양한 형태 아닙니다. 대량 생산에 용이하다. 붕어빵이니까 대량 생산에 용이하다.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3번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은 2번 한건비. 여기 옳지 않죠. 그 다음 4번 문제. 척도 조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자, 이 MC가 나오면 뭐를 생각해야 된다? 붕어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붕어빵. 자, 붕어빵 다시 설명드리면 어떻습니까? 이런 빵틀에, 붕어 모양으로 된 빵틀에 밀가루를 조금 붓고 팥을 넣고 다시 밀가루를 부어가지고 여러 개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찍어내죠.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이고 단순하다 또는 무미 건조하다 이런 말 씁니다. 무미 건조하다. 다양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미 건조하다는 이야기는 다양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 구성재의 대량 생산과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대량 생산, 그 다음에 공사비 적게 할 수 있다. 모듈은 등차, 등비 수율을 복합시킬 경우 건축용으로 우수하다. 맞고요. MC 하에서 우리나라의 지역 특성을 기본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국제적인 패턴을 적용하면 수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제교역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역시 척도 조정, MC, 모듈러 코드레이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같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건축 정보로 사용되는 재료를 규격화했다. 자, 키워드 규격화 여기 있죠. 규격화. 그 다음에 설계 작업이 단순화된다. 자, 단순화, 획일적, 단순화, 간단. 그 다음에 국제계획은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자, 한국의 기준이나 미국의 기준이나 다 똑같으면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수출할 수가 있죠. 자, 그런 뜻이 되겠고, 단순해지는 경향이다. 단순해진다. 요 키워드만 잘 찾으시면 됩니다. 자, 6번. 건축 공간의 모듈러 코드레이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단순하다. 자, 맞죠? 상이한 형태의 집단을 이루는 경향이 많다. 상이한 거 아니죠. 상이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다양하다. 이런 뜻이죠. 다양하다. 근데 뭡니까? 이 MC는 단순하다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에 용이하다. 작업이 단순하다. 그래서 작업도 단순하고 생산도 단순하고 뭐 공기가 단축이 된다. 자, 그래서 상이한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모듈러 플래닝, 즉 MC, 모듈러 코드레이션이나 모듈러 플래닝이나 같은 말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자, 다량 생산이나 대량 생산 같은 말이죠. 다량 생산에 용이해지고 생산 비용이 낮아진다. 공사비가 낮아진다. 자, 동일한 형태의 물건을 가지고 차량에 적재했을 경우에는 잘 적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송 취급이 편리하다. 국제적인 MC를 사용하면 국제 교역이 가능해진다. 현장 작업이 복잡해서 공사 기간이 길어져서 아닙니다. 자, 단순하고 짧아진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이죠. 단순하고 짧아진다. 단순하고 공기가 단축이 된다. 요거. 자, 그래서 MC는 이 붕어빵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MC는 붕어빵이다. 요 키워드만 잘 기억하시면 얼마든지 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다. 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